우리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방정식에다가 연립이라는 개념만 딱 붙이면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연립이 뭐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방정식은 뭐였냐면은 fx가 그래프였지. 얘가 그래프 함수가 높이가 0이 되는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x를 넣어야, 그지? 높이가 y죠. 사실상 높이가 0이 되니, 요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정식인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1차 함수가 들어가면 1차 방정식, 여기 2차 방정식이 들어가면 2차 방정식. 뭐가 됐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높이가 0인 거를 체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혹은 실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 자,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잘 들어, 이거 한 끗 차이인데, 요 0자리에 이제 새로운 놈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어떤 놈이 들어오냐면 함수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뭐냐면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요 0자리에 함수가 치고 들어와. 근데 f도 함수니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두 번째 함수를 이름을 부여해서 민치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리는 거야. gx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0자리에 함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닌, 병신. 여기가 오른쪽이 함수가 아닌 0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일반 방정식이라 부르고, 그래서 보통 일반이라는 말을 보통은 빼. 그래서 그냥 방정식, 얘는 연립방정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0 대신에 함수 새로운 gx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 해요. 이제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지.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였잖아. 지금 보시면 얘는 봐봐. 요 x랑 이 x가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어떤 x를 넣어야, 이 넣는다라는 얘기는 여기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요 x랑 요 x랑 같은 x니까. 그죠? 같은 x입니다. 어떤 x를 넣어야 f와, 즉 f 그래프와 g의 그래프의 높이가 같니? 요게 해석이에요. 다시, 어떤 똑같은 x를 왼쪽 오른쪽에 집어넣어야 f라는 그래프의 높이와 g라는 그래프의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y는 fx, 얘를 y는 gx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똑같은 x를 왼쪽 오른쪽에 집어넣었을 때 y가 높이거든. 얘의 높이와 왼쪽의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의미가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와 g의 그래프의 높이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게 연립방정식의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형님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내가 1,0 여기 내가 만약에 3,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높이가 0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여기와 여기가 생기는데 그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이 실근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x가 1이 되거나 아니면 3이 되어줘야 돼요 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1차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 어쨌든 이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일반 방정식 혹은 일반이라는 말을 취소를 하고 그냥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다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따라와봐. 만약에 형님들, 이게 만약에 fx야. 예. 괜찮니? 이게 fx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런 놈을, 요 1차 함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요 교점이 생겼는데, 맞니? 그 교점의 x좌표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얘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 한번 해볼 건데, 잘 보셈. 해석이 어떤 x를 넣어야
f와 g의 높이가 똑같니? 다시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 이거 똑같이란 말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내가 적을게. 똑같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와 g의 높이가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갑니다. 민구야, 만약에 내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여기가 3이라고 쳐볼게요. 자, 봐봐, 민구야. 3을 내가 g에다 집어넣을 때랑 3을 f에다 집어넣을 때랑 높이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얘는 방정식 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의를 잘 보세요.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랑 g의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3 집어넣어서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 말은 얘는 연립방정식 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럼 민구야, 만약에 여기에 2분의 3이 있다라 쳐볼게. 그러면 2분의 3을 f에 집어넣은 거랑 g에 집어넣은 거랑 둘 중에 누가 더 높이가 높아요? g에 집어넣은 게 더 높죠. 즉 높이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졸라 잘했어. 자, 그럼 아정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아정아, 만약에 여기가 x는 0이라는 포인트라 생각을 한번 해봐. 0을 너가 초록색에 집어넣을 때랑 흰색에 집어넣을 때 높이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누가 더 높죠? 흰색에 집어넣은 게 높니? 초록색에 집어넣은 게 높니? 흰색. 그럼 높이가 다른 거죠? 왜냐면 흰색이 더 높은 거니까. 그럼 0은 답이 될 수 있니 없니? 없다야. 자, 그러면 아정이가 마무리 줘봐.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지? 정확해요. 맞아요. 1을 집어넣으시면 보세요. 1을 여러분들이 흰색에다 집어넣어도 높이가 여기고요. 그죠? 그리고 초록색에다 집어넣어도 높이가 똑같아요. 맞니? 같은 원리로 2를 집어넣어도 흰색의 높이랑 2를 초록색에 집어넣어도 높이가 같은 거 맞아요? 아! 똑같은 x를 집어넣으려면 근데 어떤 x였냐면 x랑 1 또는 2를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같은 거 맞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왼쪽에 한해서 fx equal gx라고 놨을 때 그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두 개 되는 거 맞아요? 그 교점에서 이렇게 표현해볼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그 두 개의 교점이 x가 1과 2일 때 같았던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근의 개수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되거나 2라는 실근이 되어주는 거야. 요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내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럼 조금 더 내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여러분들이 1을 만약에 흰색에다 집어넣게 되면 요 별 첫 번째 왼쪽 좌표는요 1, F1이라는 좌표가 돼요. 자, 이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기억나?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그지? y는 fx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놨을 때는 결국에 의미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높이는 f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우리는 1, f1이라고 흰색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초록색 입장에서도 봤을 때 초록색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1을 똑같이 집어넣었거든? 그럼 이 초록색 점 좌표를 보시게 되면 얘는 1, F에다 넣은 게 아니고 G에다 넣은 거잖아. 그럼 얘는 G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보시면 요 좌표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초록색이랑 흰색 모두 같은 별딱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왼쪽에 있는 흰색 좌표랑 오른쪽에 있는 흰색 좌표가 초록색 좌표가 반드시 같아야 돼. 좌표가 같다라는 얘기는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은 거 맞아? 한마디로 f1 이코르 g1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맞니? 요 두 좌표가 같다는 걸 통해서 f1과 g1이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여기다가 1 넣으면은 높이가 같은 점을 찾았던 거게 실제로는 좌표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해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함수가 그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요거 집어넣었을 때 만족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 2를 한번 넣어봐. 2를 흰색에다 넣으면 여기는 2, F2가 돼요. 그죠? 그리고 같은 원리로 이 2를 초록색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2, G2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교점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니까 교점은 결국에는 얘랑 그 점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지. 그러면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다라는 걸 놓으시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f2랑
G2랑 같구나라는 거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의 의미가 저기랑 똑같죠? X에다 똑같이 2를 넣었더니 같습니다. 맞니? 왼쪽도 X에다가 똑같이 1을 넣었더니 같습니다. 요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숨은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교점의 X좌표를 여러분들 올렸을 때 높이가 같은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둔 것도 충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좌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교점이 같다는 얘기는 1,F1과 G, G1이 같으면서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X끼리 같고 Y끼리 같은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2를 집어넣었을 때 흰색에 집어넣은 거와 초록색에 집어넣은 게 교점이 같아. 그래서 2,F2랑 2,G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같은 점이니까. 그래서 X끼리 따로 같다라고 보고 Y끼리 따로 같다라고 봤을 때 얘들 같으니까 뭐 볼 게 없고 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F2랑 G랑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의미가 사실상 내가 박스 친 요 의미랑 똑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내가 계속 반복할 거거든.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함수 방정식이 처음에 어려웠듯이 연립방정식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0 대신에 새로운 함수 gx가 들어왔다. 그걸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F랑 G의 그래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릴 수만 있다라면 그걸 그린 상태에서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정리! 자, 도전!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알겠죠? 고1 거 이거는. 고1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외워서도 맞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멋있게 틀려. 이해하라고 이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가 그런 새끼들은 시험에 나온다 쳐다보는 새끼. 난 제일 싫어요. 공부는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선비처럼, 쌉선비처럼. 알겠지? 그냥 시험에서 틀려! 나는 원래 찍지도 않았어. 내신 볼 때. 여러분 찍죠? 안 찍어 나는. 왜요? 내 실력이 아니잖아. 그래도 많죠. 수능만 찍었어. 그래. 내신 안 찍었어. 선생님 때 내신은 약간 아니라 가지고. 이게 그래서 좀 우정이 좋았어. 같은 고등학교끼리. 경쟁상들을 안 봤거든. 근데 니들은 좀 약간 다르잖아요. 가끔은 바로 위에 있는 놈을 죽여야지 내가 등급이 올라갈 때가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게 없어요. 니들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입시에서 이 불쌍한 새끼들이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가 6등이야, 여기가 5등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누구냐? 여기 어디가? 여기 만약에 윤지야. 여기 아정이. 둘이 같은 학교라 쳐봐. 수학인데 아정이까지만 1등급이 윤지가 2등급이 됐어. 그럼 이제 애들이 이런다? 아, 내가 이 바로 있는 아정이를 제거를 하면 내가 1등급이 된다고? 아, 실제로 그렇긴 하거든요. 얘가 제거가 되면 얘가 1등급이 되기는 해. 근데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1등급이 여기 2잖아.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학사정관이 얘랑 얘를 다르게 보진 않아요. 그거 아시나요? 다르게 보지 않아요. 똑같이 봐요. 왜냐면 입학사정관은요,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편차라 해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랑 동급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 생각 이런 거지. 아, 내가 물론 등급이 높으면 기분은 좋거든? 근데 아정이랑 윤지랑 만약에 생기부가 똑같다는 가정하에는 집어넣으면 똑같은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잘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니들이 무조건 1등급을 진입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표준 점수라고 해요. 수능도 표준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그냥 너네들을 뭔가 계급화를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준 짜인 판에 들어가는 거야. 아, 나는 5 따기 하면 5등급이 되는 거고, 난 4 따기 4등급이 되는 거고. 그런 판에 돌아가지 말라니까. 숫자 노름에. 그냥 어제 나보다 오늘 나가 점수 올라가면 돼. 존나 단순해. 입시는 여기 300점만 아니고 인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현성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3년 동안 하잖아? 알아서 올라가 있어.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행복의 반대말이 비교거든? 물론 그럴 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입시를 상대평가로 보는 애들은요 절대 잘할 수가 없어. 그런 말 하죠. 옛날 뭐 공부 잘했던 애들 인터뷰하면 교과서 봤습니다 하는 말이나 또 하는 거 있어. 뭐냐? 또 뭐 있어요? 그거 있잖아. 뭐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 사람이 존나 많이 하잖아.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수들은요 세상을요 상대평가로 보지 않아요. 절대평가로 봐요. 나보다 잘하면 돼. 어제의 나보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올라가 있어. 그래서 고수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니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상대평가 되니까 나는 9등급이야 8등급이야 이러니까 지금 막 자존감 내려보고 막 그러지만 그냥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가 나아지면요 결국에는 언젠간 앞서 있어요. 그걸 빨리 니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냥 계속 나가지고 싸워보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전교 1등 1등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교 2등을 제거해서 1등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니들이 그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잔소리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잡아볼 거예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은 한 끗 차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해만 하시면 이거 싹 이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부등식은 뭐였죠? 그래프를 그렸더니 높이가 0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했던 게 부등식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의 딱 그 포인트, at the 포인트가 됐던 것이 바로 방정식이었고, 맞니? 그러니까 등호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높이를 0을 기준으로 높냐 낮냐로 따졌던 게 이제 부등식이었어.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됐죠.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거나 작니?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P2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야. 맞니? 높이가 0이 되는 애떡 포인트를 찾는 게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은 뭐예요? 쌤 물어보시면 이 0자리에 아까랑 똑같아요. 함수가 치고 들어옵니다. 함수가 치고 들어와. 이 자리에 치고 들어와. 어떤 새끼가 모르는 어떤 이름을 붙은 함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얘가 바로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은 등호가 있을 때 GX가 치고 들어오는 거고,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생선 대가리가 있을 때 치고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원래 아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두 놈의 높이가 똑같냐라고 해석이 됐었잖아. 얘는 뭐냐면 어떤 x를 넣어야 f랑 g 중에 둘 중에 누가 높니로 해석이 되는 거야. 얘는 높이가 같은 걸 체크를 했고, 아까처럼 높이가 0인 걸 체크한 걸 기준으로 0보다 크다, 작다를 물어봤듯이 얘는 높이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f랑 g 중에 누가 더 높이가 높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x를 넣어야 높이가 f가 g보다 높거나 낮니? 이거 요게 이제 연립부등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만 꽉 잡으면 이거 저절로 된다라니까. 이거 저절로 된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그래서 0 자리에 gx가 치고 들어오면은 얘가 연립방부등식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이해해 주세요. 이거 하고 나서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도 돼. 손 들고 다시 물어봐. 내가 천천히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여기 놓치시면 이제 답이 없어요. 함수, 방부등식, 연립방부등식이 고1 수학의 꽃이야. 고1 수학에 꽂히면서 중등 수학에 꽂히기도.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 알겠지? 이거 안 되면은 수원수도 안 돼. 우리 선배님도 힘들어 하시는 게 여기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여기에 이제 지수함수가 들어가고 로그 함수가 들어가면 지수와 로그의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냥 여기 FG에 함수의 뭐냐면 종류만 달라지면 돼.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마 공간이 조금 남았을 거야. 여기다가 내가 한번 아까처럼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따라와봐.
자, 얘가 fx라는 2차 함수야.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자, 요걸 내가 만약에 1차 함수 gx라고 하면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었고, 아까 여기 뭐 2 했나? 뭐 3 했나? 뭐 3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잘 들어. 만약에 얘가 연립 방정식이었다고 한다면 fx 이코르 gx를 푸는 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준혁아 눈 떠라. 졸리면 일어나. 자, 얘를 우리가 이제 fx 이코르 gx라고 했는데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거 안 보면 너 평생 수학 못 해. 제발 좀. 알겠지? 아니 복습을 하던가. 해야 돼. 지금 노벨반스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fx 이코르 gx를 우린 연립 방정식이라 했잖아. 해석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랑 g의 높이가 똑같은 일을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초록색과 흰색의 높이가 똑같아요. 여기도 초록색과 흰색의 높이가 똑같아. 그래서 요걸 만족했던 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왔잖아. 그 말은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이 놈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도 실근이 2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도 실수, 3도 실수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니까 x는 1, 얘도 실수고 x는 3도 실수니까 요걸 2개를 봐서 우리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실수인 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야, 얘들아. 됐니? 자, 이제 부등식 갑니다. 이제 1분 컷이야. 자, 봐봐. 내가 만약에 해석을 이렇게 했어. 캬. 등호 대신에 이제 생선 대가리가 들어간 거야. 이게 부등식이야. 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f의 높이가 g의 높이보다 낫니를 물어보는 거야. 다시. 어떤 x를 똑같이 왼쪽, 오른쪽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왼쪽 그래프의 높이가 오른쪽의 그래프의 높이보다 낫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f가 2차 함수였으니까 이 포물선이 어떤 x가 되어야 직선보다 밑에 있는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정이가 얘기해볼까요? 아정아, 어떤 x를 집어넣으면은 흰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죠? 이게 답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부등식이니까. 레인지가 나올 거야. 너가 생각하는 게 어디야? 자, 내가 먼저 물어볼게. 1이 여기 있죠? 1을 기준으로 오른쪽 값을 넣어야 돼요? 왼쪽 값을 넣어야 돼요? 정확해요. 오른쪽이에요. 왜냐면 오른쪽을 집어넣었을 때 초록색이 높고 흰색이 낮아요. 감동입니다. 아정이가 유일하게 그 방정식 그 숙제를 내긴 했거든.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니들도 내가 그때 옛날 저번에 아정이 내가 존나 갈궜잖아. 미안하게 한데.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해서 냈잖아. 내면 좋아진다니까 진짜. 알고 설명해야 돼. 알겠죠? 아정아 기쁘네. 내가 지랄지랄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자, 그러면 3을 기준 아정이가 또 해봐. 오른쪽을 집어넣어야 돼? 왼쪽 집어넣어야 돼? 졸라 잘했어. 저렇게 나오잖아. 저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얘들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x는 다 되죠. 그래서 얘 답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단 작아야 돼. 요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괜찮니? 한 번 더 연습. 자, 핑크색으로 한 번 더 연습. 자, fx가 이번에는 gx보다 크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가 g보다 높니? 한마디로 흰색이 초록색보다 높이가 높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준혁아 이건 네가 답 대봐. 이거 답 뭘까요? 보여줘. 선배님은 어떤 x가 되어야지 f가 g보다 높나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틀려도 내가 편하게 얘기해봐. 뭘까요? x가 잘 보세요.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f가 높으려면?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죠? 이런 애가 돼야지 초록색보다 흰색이 높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x가 3보다 커야 돼. 3보다는 오른쪽이야. 항상 연립방정식에 해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 저거 똑같아. 왼쪽에 있는 거랑. 알겠냐? 자, 한 번 더 해줘 선배님. 자, 1을 기준으로 왼쪽을 넣어야지 높아요? 오른쪽을 넣어야지 높아요? f가? 왼쪽이죠. 여기 되는 거 맞아요? x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요거 또는 x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정리.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정리.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됐으니까 공부 잘 된 거예요. 아,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꽃인데.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 반복해서라도 보세요, 새벽에. 꼭 보셔야 됩니다. 방정식, 부등식부터 해결하고 나서 연립 방부등식을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마음 급하다고 요거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민구야? 순서가 중요해. 앞에 거 먼저 하시고 뒤에 거 나중이에요. 할 수 있어. 느낌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점이니까 방정식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생각하면 똑같아. 연립방정식도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 저기는 일반 방부등식도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교점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정리를 하자면 함수의 교점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한다라는 게 연립 방부등식이면은 일반 방부등식은 뭐냐면 함수와 x축, 왜냐면 x축이 높이가 0이거든. 요거와 요거의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 방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교점을 생각하는 부분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아요. 근데 그 교점이 x축이랑 만나느냐, 그럼 이제 일반 방부등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함수가 뭐가 끼어 들어오느냐, 그거는 이제 연립 방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요거 정리 1분 뒤에 넘어갈게요. 요거 정리해주세요. 요거 지금 이게 다 설명이 이해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너네가 이걸 한 번에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예요. 안 돼. 한 번에 안 돼요. 5번, 6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뭐 해야 돼. 그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 알겠지?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베이스가 완벽하게 다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욕심이에요. 그거 양심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베이스 잡으면서 3년 동안 했던 애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니들이 걔네들 조소를 보는 거거든.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걸 따라가려면 니들도 제대로 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차이는 뭐냐면 고1 수학까지는 문제 안 풀어도 괜찮아. 근데 걔네들은 중3 때 못 빠지게 문제 겁나 많이 풀면서도 따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개념은요, 문제 안 풀어도 따라올 수 있어. 좀만 하면은. 걔네들 노력에 30분의 1만 해도 따라갈 수 있어.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문제 노력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 우리, 그지? 니들이 문제까지 푸는 노력까지 하면 국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안 돼. 근데 개념은 가능하다니까? 할 수 있어. 개념만 알아도 돼. 그래도 3등급은 나와.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과 부등식 한 끗 차이다. 그것도 교점을 기준으로 대갈박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그리는 건 배웠으니까 나랑 뭘 해볼 거냐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때가 뭐가 나오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루는 함수가 직선에서 포물선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실상 니네들 기말고사가 나오는 거야. 요것도 여러분들 기말고사 한 2문제 정도는 나올 거야. 이거 맞추면 이거 쉽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 이코르 gx. 얘를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은 f와 g가 모두 1차 함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1차 함수. 얘도 1차 함수일 때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f 자리에 2차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둘 다 똑같아서 2차가 되면은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최고차수가 2차항이 되면은 얘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만약에 여기가 3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면은 연립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표기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또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괄호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표기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y는 fx 와 y는 gx.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1차 함수와 요 1차 함수, 한마디로
왼쪽과 오른쪽 1차 함수를 좌우가 아니고 이제 위아래로 막 스플릿한 건데 요 꺽쇠 있죠 이거 얘가 의미가 뭐냐면 수학으로 하자면 이런 거야. 얘를 연립해 주세요. 그런 기호야. 우리가 이제 중괄호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해서 그 계산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도 쓰지만 지금처럼 한 개짜리로 이렇게 중괄호를 쓰게 되면 얘는 수학적 의미의 기호가 뭐냐면 두 놈을 연립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중괄호를 길게 해서 FGH 하게 되면은 세 놈의 그래프를 연립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두 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 때 요거 본 적 있죠? 나눈다. 케이스를 나눈다는 뜻도 있지만 함수와 함수를 쓰고 요렇게 쓰시게 되면 얘는 연립해 주세요 라는 기호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괄호가 생각보다 수학에서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계산의 우선순위를 하는 것도 있고 절대값에서 나눈다라는 뜻도 있고 요거처럼 연립해 주세요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요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한쪽만 써줘야 돼. 요렇게 두 개 쓰시면 안 됩니다. 표기적으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니들이 막 이거 중괄호니까 닫아주고 싶은데 아니야. 이거 닫는 거 아니에요. 얘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완벽한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은 요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요거 보면 요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같은 표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립 1차 방정식의 세계로 내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fx를요 예를 들어서 요 함수라고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겠니? 그리고 gx를 만약에 내가 뭐라 해볼까?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런 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니? 자, 함수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면 1차 함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마치 아정이와 예를 들어서 준혁이처럼 준혁이 맞죠? 선배님 준혁? 준혁이처럼 이름을 내가 부여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민구야 집중해! 봐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뭐였냐면은 F랑 G랑 같다라고 놓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니들은 무지성으로 계산하는 방법만 알았을 거야. 뭐냐면 F 자리에 얘를 여기다 넣어. 이게 중딩 방식이야.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G 자리에다 얘를 넣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못 푸는 새끼 없어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도 풀어. 이거 결과 알잖아. 넘기시면 3x 이거 넘기시면 1 이렇게 되니까 x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분명히 봤을 겁니다. 얘는 중딩 방식으로 무지성으로 푼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1차 방부등식도 무지성으로 풀었을 때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이 중요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무지성으로 푼 이 결과가 도대체 그래프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학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fx를 그리고 gx라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교점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야. 자, 한번 fx부터 그려볼게요. fx는요 y 절편이 1입니다. 0,2를 지나요. 따라왔니? 그리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도 1만큼 증가해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gx를 내가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gx는요 y 절편이 2예요. 0,2를 지나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스케일에 맞춰서 최대한 잘 그려주세요. 자, 얘는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 말은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2만큼 떨어지라는 소리입니다. 턱. 맞니? 그럼 여기가 높이가 2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니? 형님들 1,0이 되겠죠. 요렇게 이어주시면 voil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초록색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적을까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아, 이거 너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그냥 노벨원 클래스 하이라이트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뭐였다고? 어떤 x를 똑같이 왼쪽 오른쪽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민구짱
내가 다 그려줬어. 높이가 같은 점이 어디죠? 핑크색이랑 초록색의 높이가 같게 하는 게 어디죠? 1번, 2번, 3번 어디요? 2번이죠. 교점이 되어야지만 얘 잘 들어! 얘 교점이 되어야지만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초록색의 그래프와 핑크색의 그래프 높이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 점이 얘 딸랑 하나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높이가 같아지는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는 실근이 한 개야. 실수인 근이. 이해돼? 실수인 근이 한 개야. 그래서 요 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풀었던 이 3분의 1 있지? 이 새끼가 x좌표야. x는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의 위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3분의 1을 실제로 여기 초록색과 핑크색에 집어넣어서 높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님들? 자 보세요. 핑크색부터 가볼게요. 핑크색은요 x가 3분의 1이래. 맞니? 그 3분의 1을 핑크색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 fx에다 집어넣는 거야.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되는 거 맞아요? 암산되니? 좀 어렵긴 한데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즉 3분의 1을 핑크에 집어넣으면 그때의 좌표는 3분의 1, 3분의 4가 되는 거고 이 3분의 4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f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f라는 그래프에 x좌표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높이가 f 3분의 1의 정의거든요. 되셨습니까? 또 연습! 초록색을 넣어봐.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가 3분의 1이고 3분의 1 이번에 초록색에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니까 얘 또한 3분의 4가 나와 형님들. 이해돼요? 암산되니?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4예요. 왜 3분의 6이니까. 그러면 요 놈이 또 의미하는 전문 용어는 뭐냐면 미안해. 얘 F가 아니고 G죠. G에다가 3분의 2를 넣었을 때 높이가 3분의 4가 되는 거지. 봐봐. 3분의 4, 3분의 4 똑같아. 그 말은 F 3분의 1과 G 3분의 1이 같다라는 거야. F랑 G에 똑같이 X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같아요. 그게 바로 실근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교점이 한 개점, 한 개 3분의 1. 얘가 유일한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직선과 직선을 연립하니까 일반적으로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답이 항상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니?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 그 특별한 건 내가 조금 이따 언급을 할게요.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된다. 즉 원리는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는 내가 F랑 G를 막 다른 함수를 재밌게 넣었잖아. 요거는 1차 함수만 넣은 거야. 그래서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 두 개 그릴 줄 알게 됐죠. 그려보니까 교점이 생기더라. 그 교점의 X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더라. 그 해가 무지성으로 구했을 때 이 x값이랑 동일하더라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눈깔로 봤을 때 0과 1 사이에 어디가 있다라는 거니까 얘가 소수가 된다는 거야. 그게 3분의 1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게. 여기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요걸 기준으로 3분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따져서 누가 더 높니를 물어보게 되면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분의 1 기준으로 큰 값을 집어넣으면 핑크색이 높고 초록색이 낮잖아. 그러니까 핑크가 F니까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게 되면 F가 높은 거고, 요걸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높으니까 G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게 돼요. 걔가 바로 연립 부등식이 된다. 정리! 복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은 이제 노회반에서 여러분 드롭할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노회반에서 드롭하는 게 언제냐면요, 연립 1차랑 함수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드롭이 돼. 실제로 목동에서도 드롭률이 한 20-30%는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6명에서 지금 2명 정도 드롭되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원래 그 정도 드롭이 돼. 근데 드롭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 이겨내고 하면은 뭐 여기서 드롭률 0%가 될 수도 있겠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는 말 했을 때 알겠지? 아정이도 처음에 나한테 엄청 냈잖아. 저번 주 개혼 났잖아. 쟤도 되잖아. 다
된다니까. 하면 돼요. 하면 돼. 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 민치도 된다고. 내 포메라니언도 연필 갖다 주면 해. 니도 할 수 있어. 다 돼. 그냥 복습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연습을 통해서 한번 또 의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오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보일 거죠, 보일 거. 이거를 한번 지금 풀어볼 거예요, 같이. 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해가 A, B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X 좌표고 얘는 Y 좌표야. 여러분들 X랑 Y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A,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즉, 얘는 무슨 의미냐면 1차 함수와 1차 함수, 즉 잘은 모르겠는데 직선을 이렇게 연립을 했더니, 왜냐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잖아. 직선을 연립했더니 교점이 한 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 하나의 교점을 나는 A, B라고 높으신 거야.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인 이 A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A를 찾는 게 급선무다. 자, 그러면은 내가 위의 식을 바꿔볼게요. 자,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 놓을 수가 있겠고, 요걸 바꾸시게 되면 3Y는 요거 암산으로 되시나요? 이 정도까지는? 요렇게 내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함수니까 Y는 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야. 됐지? 요걸 2로 나눠주면 좋겠죠? 위에 거 2로 나누시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요것도 Y는 하고 정리하시게 되면 3으로 나누시게 되면 3분의 2X 빼기 3분의 5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 내가 이렇게 브라켓을 걸어주게 되면 이 두 그래프를 연립해 주세요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가 기항이 좀 구분되면 좋겠으니까 이름을 부를게. 얘가 민구처럼. 그래서 FX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 내가 GX 이런 식으로 붙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름만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연립하고 싶어요. 연립한다는 얘기는 두 놈의 그래프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게 연립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내가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x축, y축. 따라왔니? 따라왔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절편이 3이니까 얘가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해야 되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떨어져야 돼. 그래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떨어져야 돼. 요런 감성.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바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나는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내가 다른 색깔로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y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음수야.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다 쳐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5야.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야. 그 말은 x가 3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x가 3만큼 증가할 때 대충 그릴게요. y가 2만큼 증가해. 어떤 감성이야? 요런 감성이 되는 거야. 따라왔냐? 교점이 생겨요. 교점이 생겨요. 여기에요. 교점. 그 교점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좌표다 얘기하고, 그 좌표를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자? A, B라고 하자. 요걸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서 좋겠는데. 일단 2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y는 하고 해서 정리한 요 놈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브라켓을 걸게 되면 FG처럼 놓고 위에 그래프를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이 생기게 되면 그 교점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고, 걔가 문제상으로는 A, B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장만 그렇게 한 거야. 별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A, 교점의 Y좌표를 B라고 하자를 이렇게 멋있게 X는 A, Y는 B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얘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제가 궁금해.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대충 얼마인지는요 바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 봐봐. 계산 안 해봐도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흰색 그래프가 높이가 0이 되는 게 여기거든. 요걸 잠깐 암산으로 한번 구해보면은 x에다가 6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돼서 얘가 0이 돼요. 그 말은 여기가 6이야 6. 그 말은 내가 이 새끼를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6보다는 a가 왼쪽에 있죠. 그 말은 6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구했을 때 6보다 큰 새끼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1등급이랑 고수들은 반드시 그래프를 빨리 그린 다음에 어느 정도는 막아놔. 실수를. 왜냐면 눈깔로 보이거든 내가 잘못한 게. 이게 여러분들과 고수들의 차이예요. 고수들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안전장치를 걸어둬. 그래야지 혹시나 계산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만약에 A를 구했는데 A가 8이 나왔어. 이거 잘못됐는데 바로 알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차이야. 걔네들이 여러분들보다 계산이 많이 정확해서가 아니에요. 계산은 조금 정확해. 큰 차이 없어. 조금 정확한데 걔네들은 머릿속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잘못되더라도 걸러지는 게 많아가지고 계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산 능력은 여러분들이랑 수능 1등급이랑 큰 차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난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 말은 요 자리에 이제 얘랑 얘를 넣으면 돼요. F 자리에 얘를 넣고 G 자리에 얘를 넣어. 그랬을 때 X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요거 이항하세요. 요 이항하시면 얼마예요?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니까 6분의 1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넘기시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9 더하기 5가 돼서 1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여기다 곱하시면은 충충.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2분의 1x 플러스 3. 그죠? 나 여기는 3분의 2x 빼기 3분의 5. 3분의 2x 빼기 3분의 5. 아우, fucking shit. 내가 병신. x 넘긴 거 잘못했네요. 미안. 다시 할게요. 계산이 틀렸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3분의 2x인데, 이거 넘기세요. 이거 넘기시면은, 얘는 6분의 3 더하기 2. 3 더하기 4. 그럼 얼마야? 7. x 이렇게 되고, 요거 넘기시면, 3분의 9 더하기 5. 14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니? 난 x를 원해. 그럼 양변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면은,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7분의 6을 이렇게 곱할게요. 됐니? 그럼 요거 약분 되시고요. x는 약분 2, 약분 2, 2는 4. x가 4라는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6보다 작네요. 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야. 4. 됐냐? 나는 b를 원해. b는요, 4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b가 되는 거니까 노란색에 집어넣든 흰색에 집어넣든 높이는 b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넣으시면 돼. 4를 내가 만약에 여기 f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자리에 4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 그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네요. b가 1이에요. 즉 얘는 4,1입니다. 보시면 이 4,1 그럴싸해 보이죠? 왜냐하면 6보다 왼쪽이고 x축보다 살짝 높거든. 그러니까 4,1이 그럴싸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a가 4, b가 1이니까 더하시면 5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럴 수 있어. 그럼 씨발 이거 계산할 줄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y는 하고 정리해 놓은 다음에 fg라고 네이밍 하시고 그림을 그리면 교점이 생길 건데 그 교점 우리는 a, b라고 하는 거고 무지성으로 열심히 구한 이 값 x는 4가 의미하는 게 교점의 x좌표가 되더라까지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를 이해 못한 친구도 있을 테니까 내가 계속 언급을 할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고 내 인강도 계속 듣고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면 언젠가 따라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땐 포기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포기할 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S1 가가지고 막 듣고 있어. 포기해야 돼, 씨발. 그거 어떻게 이해해? 그렇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네가 초등학교 계산이 안 돼. 그럼 나 이거 드롭하라 그래.
예를 들어서 민구가 뭐 초등학교 수학 계산을 못해. 이거 어떻게 이해하니?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니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잖아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본인이 고2야. 고2인데 고1 수학이 안 됐어. 그럼 드롭해야지. 본인이 고3이야. 근데 고3인데 고2, 고1 수학이 안 돼서 그럼 드롭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 딱 맞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자, 이거 2분 정도 줄 테니까 니들 힘으로 한번 해봐.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답을 구하고 나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을 때 정말로 그럴싸한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니들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해줘, 얘들아. 제발. 이거 한번 해봐.